보긴 하니? 어찌 느낌이 어찌냐? 원래 이걸 영상을 보면 너희들이 보면 위에 생각한 것보다는 잘 들려요. 목소리는 잘 들릴 거예요. 바로 여기서 녹음을 해보니까. 이거 대신 저희 목소리까지 다 들려요. 여기도 들리구나? 그러구나. 다들 좋겠네. 현장감 있고. 단지 화면만 좀 괜찮게 보이면 괜찮을 거다. 화면은 깨끗한데 화면이 좀 작아서 내가 좀 그랬던 거지. 곱시다 8번. 한 주기에서 정의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두 직선 y는 9하고 y는 2와 만나는 점의 개수가 각각 몇 개야? 3개, 7개가 된다네요. 일단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주기가 얼마입니까? 3이니까 총 몇 번 주기가 되는 거야? 3번 주기가 되겠네요. 자, 3번 주기가 되고 우리가 교점의 개수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자, 사실 이 개수적인 부분이 나오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더 좋습니다. 단위원으로는 이 개수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한 주기만 보면 단위원이 편해. 한 주기만, 한 바퀴만 보면. 알겠나요? 됐어요? 근데 반복성만 본다고 하면 단위원을 풀어도 충분히 나옵니다. 오늘 풀이한 것 중에 이런 문제는 단위원을 풀면 좀 편하구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들은 이거는 그래프를 풀어야 되냐 단위원으로 풀어야 되냐 연습을 하면 돼요. 그리고 현재는 교점의 개수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교점의 개수가 중요한 거지 그래프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 그래프를 교점의 개수만 생각한다면 그래프를 제일 심플하게 그리는 게 좋다. 심플하게 그리는 방법은 당연히 뭐겠어? 직선으로 그려버려도 되겠지. 그렇죠? 현재 여기가 얼마입니까? 그래프의 제일 중요한 축 여기가 B입니다. A하고 B가 양수니까 그래프 모양은 그대로 가겠죠.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프 루트 그린지 알겠어?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건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틀리는 것 중에 이 등호 때문에 틀린 경우가 있어요. 끝점은 들어가더라. 그래서 선을 하나만 그어볼게요. 일단 몇 개가 나와? 6개가 나오죠. 6개가 나오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3개가 나오고 7개가 나온 걸 생각을 하면 되겠죠. 7개는 여기네요. 여기요 7개. 얘가 그러면 y는 2네요. 그리고 y는 9는 위에가 있으니까 3개는 여기네요. 여가 y는 9네요. 끝났네. 요 폭이 얼마야 지금? 7이니까 a가 7이고요. b 끝났고. 자,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어떻게 그렸다고? 편안하게 그렸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있죠. 그래프의 위치적인 생각보다는 물론 위치도 판단할 수도 해도 돼요. 정확한 값만 우리가 구하는데 약간 왜곡이 있을 뿐이고 교점의 개수 구할 때는 그냥 직선으로 그려도 편하다. 왜? 이게 반복이 되면 여러 주기 그리려면 힘들잖아. 그러지? 아까 우리가 반복적인 그래프 여러 번 그려야 되니까 너무 그래프가 힘들어지잖아. 한 2번 그리다가 짜증 난단 말이야. 그러면 가장 심플하게 그려놓고 해석만 하면 되겠다. 알겠죠? 다음 9번 A가 0부터 7분의 4까지 A는 실수 갑자기 이상한 단어가 나왔어요. 유리수 B라는 단어 나왔죠? 나오면 이거는 사실 뭔가가 이유가 있다 이제 그러죠? 아직은 모르겠지만 체크를 해놓고 가야 돼요. 이상한 단어가 나오면. 닫힌 구간이 지금 마이너스 a분의 파이고 a분의 2파이가 왜 나왔냐 봤더니 주기가 얼마입니까? 주기가 a분의 2파이죠. a분의 2파이니까 여기는 한 주기, 얘는 반 주기. 여기까지 됐고 사인 그래프입니다. 사인 그래프고 여가 2이고 p가 있으니까 그래프를 일단 모르겠지만 fx 그래프가 두 점 0을 지나고 요것도 0을 지나네요. 그래프가 한 주기 반이니까 0인 점이 꽤 있겠죠. 그래프를 그리면
무슨 그래프예요? 사인 그래프니까 사인 그래프가 하나 이런 식까지 가겠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B가 있기 때문에 X축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X축이 이 정도 있다 하면 두 점은 이게 확실해져 버리잖아요. 네, 거기 있지 않고 아마 여기에 있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B는 유리수로 해서 아직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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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 점 중에 어디가 지금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파이고 어디가 2분의 7파인지는 알 수는 현재 없습니다. 알겠나요? 그래프를 그리기가 좀 까다롭다. 그래프를 못 그린다는 말은 어떻게 한다? 식으로 이제 풀 수밖에 없다 이 말이 되겠어요. 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식으로 풀면 2 사인 a 마이너스 2분의 a 파이 플러스 b는 0이고 2 사인 2분의 7 a 파이 또 b를 더하면 0이고 오라 두 개를 뭐한다? 연립을 하는데 b가 제거가 되네요. b가 제거가 되고 이 마이너스를 여기 놔둬야 되는지 아니면 빼야 되는지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고 현재 a는 양수니까 빼도 관계는 없을 건데 얘랑 어쩐다? 같다 이 말이죠. 그러면 2가 없어지고 여기까지 쓸 수가 있겠네요. 사인 마이너스 2분의 a 파이랑 사인 2분의 7a 파이랑 같네요. 사인이 같다 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사인이 같다는 것은 요거는 단위원으로 해석하는 게 좀 편합니다. 사인은 같다는 말은 무슨 좌표 같다? y좌표 같다. 지금 사인 값하고 사인 값이 같다. 등식을 나오는 경우는 단위원으로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사인과 사인이 같다. 사인과 코사인이 같다. 탄젠트는 기울기로 보면 되는 거고요. 사인은 무슨 좌표? y좌표니까 y좌표가 같다는 말은 이런 상황이네요. 어디에 있습니까? 점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형성이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두 개가 이 점하고 이 점일 수도 있고 하나가 이 점하고 이 점일 수도 있는 거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점하고 이 점일 수도 있고 하나는 이 점하고 이 점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첫 번째 상황은 일치가 되는 상황이에요. 일치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일단 A 값이 있으니까 요 값은 다르겠죠. 일치가 있다는 소리는 두 개의 차이가 한 바퀴 차이다 이 말이겠죠. 한 바퀴가 아니라 몇 바퀴 차이다 이 말이죠. 그죠? 두 개 차이가 얼마입니까? 두 개 차이가 4a 파인가요? 4a 파이가 얼마다? 사인 값이니까 한 바퀴 2n 파이가 되겠죠. 파이 없어지고 우리가 a는 2분의 n이 되겠네요. a의 범위가 지금 이렇게 되니까 a는 현재 뭐밖에 없다? 얘는 2분의 1밖에 없네요. 됐습니까? 두 번째는 여기에 대칭일 수가 있겠지. 이렇게 쓰겠습니다. y축 대칭. y축 대칭이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얘하고 얘의 합이 이거의 2배가 되겠죠. 평균. 이거의 2배면 어디로 갑니까? 1이 가겠네요. 그럼 두 개의 뭐가? 합은 얼마입니까? 3a 파이가 2n 플러스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관계없죠. 정수니까요. 파이 없어지고 a는 3분의 2n 마이너스 1이 돼서 n에다가 1 넣으면 3분의 1이고요. 2 넣으면 3분의 3이니까 3분의 1밖에 없네요. 오케이. a 값 두 개 나왔습니다. 두 개 나왔으니까 그래서 유리수 b가 살아났네요. b가 두 개 나오겠죠. a가 두 개니까 b도 두 개 나오겠지. 집어넣으면 어디다 집어넣을까? 상관없어요. 여기다 집어넣을까? 여기다. 여기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여가 4분의 7파이죠. 4분의 7파이면 루트 값이 있네요. b는 안 되겠다 이거죠. b가 루트 값 구할 필요 없이 a가 3분의 1이니까 얘가 3분의 1이니까 6분의 7파이. 6분의 7파이는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1인가요? 맞나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b는 이 값에서는 b는 1이 되네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뭔지는 알겠죠? 접근 방법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인이 같았다. 요 식에 대한 풀이 방법. 뭘로 풀자? 단위원으로 풀자 이거죠. 사인 같은 거다 다녀 풀어요. 사인 같을 때, 사인과 코사인 같을 때 단위원으로 풀면 편합니다. 탄젠트도 탄젠트도 단위원이 편합니다. 탄젠트를 뭘로 보는 거예요? 기울기로 보는 겁니다. 뭐 사인이 같다는 코사인이 같다는 것은 x좌표, y좌표로 보는 거고. 30번 들어갑니다. 그대로 나왔네요. 똑같습니다. 나왔으니까 뭐? 단위원으로 풀어라 이거죠. 자, 알파가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알파는 여기에 있습니다. 베타도 여기에 있어요. 그러겠죠? 여기까지는 읽고 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가 똑같아요. 사인은 무슨 좌표? 여기에 있는 y의 좌표 0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러지? 코사인은 여기에 있는 x좌표 마이너스 1까지 똑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사인은 어떻게 넘어가냐면 사인은 여기에 있겠고 코사인은 여기에 있겠네요. 보는 방법이 다릅니다. 사인은 y좌표를 보는 거고 코사인은 x좌표를 보는 거니까 같으려면 당연히 마이너스부터 0까지만 되겠죠. 이해됐죠? 네. 그래서 같았다 이 말은 같았단 말은 자, 뭐 하나만 그어 볼게요. 여기가 지금 알파예요. 여기가 알파야. 그럼 베타는 어디로 가야 돼요? 현재 요놈의 무슨 좌표? 조금 더 올려볼게요. 이거의 무슨 좌표를 보는 거야? y 좌표를 보는 거고, 그러면은 알파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도 알파고 여기도 알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알파 값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알파 1, 알파 2. 여기다 적어놓을게요. 자, 베타는 무슨 좌표로 가야 돼요? 요놈의 y 좌표와 똑같은 x 좌표로 가는 거죠. 똑같은 x 좌표로 가는 방법은 뭡니까? y는 x를 그려보면 되죠. y는 x가 지금 똑같은 좌표니까 두 개 만나는 점이 여기. 조금은 안 맞지만 뭐 이 정도 만났는데 어디가 만났어 지금?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서 만나야겠죠? 요 점입니다. 요 점. 요렇게 동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베타가 되겠죠. 여기가 지금 베타. 현재 지금 주어진 조건은 지금 알파하고 베타를 구한 거야. 하나는 알파는 두 개가 있고 베타는 하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건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에 꼭 이 위치는 된다 이런 걸 보면 안 돼요. 관계적인 부분만 보면 돼요. 왜냐면 알파가 이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럼 베타도 이쪽 반대로 내려가겠죠. 이 정도만 느낌을 알고 있으면 되고 단지 요각과 요각은 여기에 대칭이 된다.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겠죠. 사인 알파 베타는 1이 된다라는 것은 이 각하고 요 각이면 알파 베타가 요 각하고 요 각이면 요놈의 2배가 되겠죠. 요놈의 2배는 어디로 갑니까? 1이 가는 거 아니야. 조심해야 돼. 이만큼 왔어. 이만큼 갔으니까. 그러지? 그러면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니까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니까 2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로 하겠죠. 지금 얘하고 얘를 더하면 요각의 2배야. 요각이 얼마냐면 요각이 얼마죠? 둘 다 파이가 죄송합니다. 요놈의 2배야. 이게 파이 플러스 이만큼 왔잖아요. 맞나요 지금? 해석 맞나? 그럼 2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맞나요? 모르겠으면 지금 요각하고 지금 요각을 더한 거잖아요. 그러지? 요각 파이 요각 파이 요각하고 요각 더하면 2분의 파이. 그러니까 오케이 2분의 파이니까 1 됐네요.
근데 문제는 알파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알파가 여기도 있죠. 그러면 요각하고 요각은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 두 개가 90도를 이룰 것 같네요. 그러지? 90도를 이루니까 요각하고 요각이 똑같으니까 두 개를 더하면 알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베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인가요? 안 그러면 한번 쓰면 돼요. 알파2는 여기서 두 번째, 기억이 두 번째. 알파2는 2파이 마이너스 뭐? 세타. 베타는 2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세타. 이래 되겠죠. 두 개를 뭐라 했어? 더하라겠지. 더할 수가 없네. 세타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래서 1번은 틀렸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알 수가 없잖아. 세타 값을. 니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자, 코사인 알파는 요거의 무슨 좌표? X좌표. 요거의 X좌표. 요거가 연관돼. 됐어요? 베타는 요거의 X좌표. 요거리. 그럼 요거리. 제곱의 합이니까 1이 되겠죠.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의 합동이야. 제곱하니까 이제 거리로 가도 되겠지. 요거리하고 지금 요거리는 두 개가 합동이니까 하나 제곱은 여기고 하나는 여기다 이 말이에요. 그림으로 확인됩니다. 탄젠트 알파 베타 합은 1이다. 탄젠트는 뭐야? 이거의 기울기. 두 개 더하면 왜 멈칫하겠어? 곱하면 1인 거는 알겠지만 더한다는 것은 생각 자체를 질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이 돼버린 거야. 그러겠잖아. 요 기울기 얼마? 1보다 크잖아.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럼 반대로 들겠지. 말도 안 되는 건 반대야. 얘가 기울기 1보다 크잖아. 얘는 양수이고 합하면 1보다 당연히 크겠지. 요거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요거랑 요것은 직각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요것도 뭐 말도 안 되네. 직각인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되면 이 각하고 이 각하가 똑같잖아요. 직각이 되죠. 응? 됐습니까? 단위원 보면 이렇게 잘 보인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해석 방법이 약간 다르게 해서 그렇지. 동경, 각하고 X좌표, Y좌표 요걸 읽는 방법입니다. 7번 8번 자, 이제 이런 문제는 사실 객관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 수는 있지만 객관식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지만 답의 형식이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방법론 때문에. 그러지? 그것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류의 문제는 가장 원론적으로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센스를 이용해서 도형을 푸는 방법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기본적인 틀로 객관식을 맞춰줘야 되니까. 알았어요? 자, 그러면 현재 보니까 요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겠어요. 자, 도형이 어디 위에 있습니까? 좌표 평면 위에 있다는 것은 딱 두 가지 고민할 것은 길이하고 좌표는 조심해서 사용을 해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길이와 좌표는 조심해서 사용해달라. 길이는 다 양수가 되겠지만 좌표는 음수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길이로 움직일 때 마이너스는 양수로 다 바꿔달라 이런 요구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여기가 세타입니다. 현재 둔각이에요. 그래서 만나는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 점이 있고 이 점이 있어요. 이 점은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어? A점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쓸 수 있겠죠. 단 코사인은 음수고 사인은 양수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 점 C는 마이너스 1, 탄젠트 세타로 쓸 수 있겠죠. 맞나요? 아니잖아. 자, 봐보세요. 이 점의 부호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플러스잖아. 탄젠트는
기울기 음수야. 음수고 그럼 탄젠트 세타는 음수값이야 지금. 근데 좌표는 양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탄젠트가 맞습니다. 그래야 마이너스 탄젠트는 플러스가 된 거야. 그러지? 좌표까지 적어놨어요. 오케이. 요 넓이. 왜 누구 왔어요? 왔다 갔어? 갔으면 됐어. 여기가 직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현재 이 넓이에서 요 부채꼴을 빼자 이 말이죠. 그럼 이 넓이는 되고 있어. 당연히 딱 봐도. 밑변 높이. 높이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밑변 말하면 되겠네. 밑변은 여가 세타니까 여각이 뭐가 돼?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이 길이는 요거에 대해서 뭐 요거 코사인 역수가 되겠죠. 그러지? 맞나요? 그러면 이 길이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단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일각입니다. 양수야. 그럼 여기에 길이를 나타낸 거지 요거의 좌표를 나타낸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뭘만 조심하면 돼. 뭔 생각을 하면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고. 그거만. 그러면 요 길이를 그대로 이대로 써도 되겠네요.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코사인 세타분의 1. 부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붙어야 된가요? 이사분면 코사인 음수네요. 마이너스 붙어요. 현재 얘는 양수입니다. 양수. 그래서 다 나왔네요. 첫 번째 도형은 얘랑 곱했습니다. 얘랑 곱했어요. 마이너스니까 둘 다 내서 플러스가 되고 코사인 세타분의 1 곱하기 탄젠트 세타를 하고 2분의 1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전체 큰 삼각형의 넓이가 나왔습니다. 이 삼각형 거기에서 얘를 빼겠다. 부채꼴 빼겠다. 뭐 중심각만 알면 되니까 빼기 2분의 1의 중심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요렇게 아마 식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없으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오케이 비슷하게 있네. 거의 2분의 1 빠졌고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있고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세타. 저기 4번인 것 같네요. 그죠? 오케이. 138번. 자 마찬가지로 138번도 여기에 있는 식대로 표현을 해달라 이거죠. 여기에 있는 표현이 지금 반지름이 지금 중심이 5이고 여기에 있는 반지름 이 길이가 나왔어요. 이 길이 나왔어요. 라지 R로 나왔다는 서 왜 저번 이렇게 건망한 게 아니라 그냥 요거의 반지름이 라지 R로 표현된 거야. 요거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5a 길이. 이 길이를 세타와 R로 표현해달라 이 말이겠죠. 자 여기에 평행이죠. 평행이니까 당연히 이 세타가하고 얘가 똑같네요. 그럼 이 이등변 삼각형이고 이 길이는 이렇게 자르면 뭐야? 코사인이네. 코사인의 역수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뭐야? 코사인 세타분의 R. 뭐야? 맞아. 틀렸지? R이 아니죠? 직각삼각형이니까 2분의 R이 되겠죠. 그러지? 이 코사인 세타분의 R. 쉽네. 다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해봅시다. 근데 그 그래프 평행 이동 시킬 때 x 먼저 해야 돼, y 먼저 해야 돼. 그건 상관없는데. 상관없어요? 너가 집에 갈 때 집에 갈 때
기억자로 할 거야? 니은자로 할 거야? 요 고민하는 거잖아. 그럼 뭐가 먼저 해야 편해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편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그래프의 특징상 선생님 포인트를 잡고 있잖아. 포인트의 x좌표가 중요하냐 y좌표가 중요하냐 이런 거거든. 뭔 말인지 알겠지? x좌표가 y좌표가 중요하냐 이거지. 그러지? 이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뭐가 중요하겠어? x좌표가 중요하겠지. 사인은 무슨 좌표가 중요했어? y좌표가 중요하겠지. 그것부터 먼저 보여야지. 쉬운 것부터 해결해놓고, 그 다음에 복잡한 걸 해결하자 이거지. 이거는 장담 못 하겠네. 그래서 평행이동 할 때 그 포인트인 점을 하나의 다시 이렇게 x축, y축처럼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놓는 게 편하다고. 점으로 찍는 것보다는. 알겠죠? 근데 이게 보조선이기 때문에 지저분해질 수가 있잖아. 좀 연하게 그려놓고 다시 거기다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 이거지. 똑같은 그래프니까. 75번. 75번은 이제 도형이 두 개가 있네요. 사실 도형이 두 개 겹쳐 있으면 힘들어집니다. 그리기가 힘들어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두 개를 다 보지 말아. 하나만 봅니다. 하나만 봐. 뭐만 볼 거냐 하면 1차적으로는 지금 작은 원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가 삼각형이 있어. 이것부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큰 원은 이렇게 있는 거죠. 됐어요? 우린 두 가지. 작은 원 안에 있는 삼각형이 있으니까 요 관계 해석을 하고 큰 원하고 삼각형 관계가 일단은 없어요. 일단은 관계가 없고 큰 원과 작은 원은 관계가 있죠. 두 원이 나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두 개의 중심을 잇는 겁니다. 중심을 이었어. 그러면 서로 어째? 연장을 하다 보면 이것은 A, B는 뭡니까? 큰 원의 현이 되겠죠. 큰 원의 현이니까 당연히 그 라인은 C를 지나면서 삼각형을 수직 이등분한 선이 되겠네요. 중심을 연결하면. 여기 안에가 중심이 있다. 핵심입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보면 돼요. 작은 원부터 보면 큰 원의 반지름이 6이에요. 작은 원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큰 원부터 볼게요. 큰 원부터. 그 다음에 나온 길이가 여가 6루트 2가 나왔어요. 큰 원의 반지름이 6인데 AB가 6루트 2야? 큰 원의 중심이 있는데 중심에서 당연히 A하고 연결을 하겠고 B하고 연결을 하겠죠. 근데 여기가 6인데 여가 6루트 2야. 직각을 알려주려고 했던 거네요. 여가 큰 원의 중심, 여가 직각. 요거 알려주려고 했던 거네. 자, 작은 원으로 갑니다. 작은 원. 작은 원의 중심은 요 정도에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에. 작은 원과 삼각형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거의 이제 모르겠으면 하나 그리면 돼요. 원하고 정삼각형의 관계는 많이 나오니까 외워두시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여가 30도야. 2대 1대 루트 3이죠.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여가 2루트 3이에요. 원의 반지름과 삼각형 한 변의 길이 비는 1대 루트 3의 비를 갖고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있다 정도는 알아야 되고 안 그러면 1대 루트 3이 된다는 걸 알아두면 정삼각형이 돼. 그럼 이 길이가 얼마가 나왔어? 6루트 2가 나왔으니 이 길이는 루트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루트 3으로 나눠주면 얼마입니까? 2루트 6. 오케이. 이 길이가 2루트 6.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연결하면 중심각도 나왔죠, 여기. 여기가 120도. 3분의 2 파이. 다 구해놨네, 이제. 이제 색칠한 부분 넓이를 구하러 갑니다. 이 부분은 작은 원의 지금 호니까 중심각
요 넓이는 그냥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맞죠? 작은 애는 중심이니까 이 부분은 부채꼴이니까 끝났다고 쉽게. 근데 이 선은 어떤 선이야? 큰 원의 선이잖아. 큰 원. 큰 원의 선인데 지금 요렇게 가게 된 거죠. 그럼 요거는 바로는 못 구합니다. 바로 못 구하고 얘를 잘라. 자르면 여기 삼각형은 구할 수 있겠죠. 작은 원에서. 그거 요 놈은 큰 원으로 가야 돼. 큰 원으로 해서 이 부채꼴에서 삼각형을 빼주면 된다 이거지. 따로따로 구해주겠죠. 그럼 이해되십니까? 뭐 도형만 볼 줄 알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다음 176번. 자, 뭐 도형이 하나 있어요.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이등변 삼각형이 도형이 있는데 어떤 점 P에서 AB의 연장선하고 수선을 그었고 AC의 수선을 이렇게 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뭔 뜻이야? 이 길이하고 요 길이 합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죠. 우리는 뭐 식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얘를 이렇게 꺾어 올려 수선을 갖자 수선. 그럼 얘가 꺾이지 말고 반드시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칭 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수선하고 이렇게 수선은 합동이 되겠니? 그러지? 그리고 이각하고 이각이 똑같죠. 이각 이등변이니까 얘가 똑같겠죠. 그럼 요 선하고 요 선은 어떤 선? 평행선. 수선이고 여기도 수선이니까 요것이 요거의 거리가 되겠네요. 거리니까 어째? P가 움직이더라도 일정하겠죠. 이해 됩니까 지금? 그래서 R은 일정하다 이거죠. 이 문제는 아직도 왜 남아있는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굳이. 다음은 77번입니다. 77번 좀 재미없는 쓰니까 좀 재밌는 걸 가볼까요? 자, 179번. 우리 고2죠, 고2. 오케이. 179번. 조금 어지러울 수 있어. 잘 들어야 돼. 자연수 K에 대하여 집합 AK를 AK란 집합을 M은 자연수를 넣어가지고 사인값을 구했습니다. K가 지정이 될 거고 M은 자연수예요. 그러면 여기에 자연수를 집어넣어서 2를 곱했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 짝수가 되겠죠. 물론 0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짝수 파이예요. 얘가 뭐라고요? 짝수 파이. 굳이 힘들게 이렇게 줬어요. 짝수 파이란 말은 뭐야? 짝수 파이란 것은 한 바퀴 아니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이런 말이잖아. 이해됐습니까? 일단 이게 한 바퀴를 K 등분했다 이 말이죠. 두 바퀴를 K 등분했다 이 말이죠. 세 바퀴를 K 등분했다 이 말이에요. 각을. 됐어요? 요게 지금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사실이야. 요게 해석되면 문제를 풀 때가 편해집니다. 요게 해석되면. 그러니까 얘가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얘를 내가 심플하게 해석을 해놨다 이거죠. 이 m이 n-1이 눈에 들어오면 안 되고 얘가 이 짝수 파이고
K가 변수 움직일 거 아니야. 바뀔 거 아니야. 그러지? 그럼 한 바퀴를 몇 등분 했다 이 말이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기억하면서 그걸 생각해내달라 이런 말이에요 원래는. 3등분 했습니다. 자, 한 바퀴를 3등분 했다. 이래 되겠죠. 그리고 사인 값이 얘의 원소가 되니까 이거의 무슨 좌표? y좌표가 원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는 여기 있네요. 지금 한 바퀴를 3등분 했어요. 그게 y좌표는 하나, 둘, 세 개. 1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니죠. 두 바퀴도 해봐야 되잖아요. 그지? 그렇지? 자, 한 바퀴를 3등분하면 한 칸을 보겠습니다. 두 바퀴를 3등분하면 이제 몇 칸이 되는 거야? 두 칸이 되겠지. 한 바퀴를 3등분하면 한 칸, 세 칸이 됐잖아. 그렇지? 칸수는 똑같은데 두 바퀴를 3등분하면 두 칸이 되겠지. 그럼 두 칸은 뭐야? 두 칸 이렇게 되겠네. 그럼 세 바퀴를 3등분하면 세 칸. 네 바퀴면 네 칸. 하나, 둘, 셋, 넷, 네 칸. 똑같은 선이 떨어지네요. 아니, 의심스러운데요 하면은 3을 했으니까 4도 해보고 5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됐습니까? 근데 조금 전에 할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한 칸, 두 칸 이렇게 설명을 해봤잖아. 그러면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로 한 칸, 두 칸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라인에 겹치겠지. 이게 한 바퀴를 5등분 한 것과 두 바퀴를 5등분 하면 여튼간 라인은 겹치고 거기에 이제 들어간 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럼 그 라인에 겹친다는 것은 그 라인에 제일 많은 얘네 원소니까. 그러죠? 이게 겹치니까 어차피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많은 원소를 쓰면 되는 거죠. n은 자연수라 했으니까 m에다 수를 많이 넣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가장 많이 등분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어차피 이 라인하고 겹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한 바퀴만 쪼개면 되겠네. 한 바퀴만 쪼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신가요? 됐어? 요게 해석돼야지 그 다음 넘어갈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원래 이것 때문에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기억을 하다 보면 기억은 그냥 쓰다 보면 나와. 이게 안 틀려. 니은은 1이 AK 원소가 되는데 1은 누구야? 1은 Y좌표가 1인 거죠. 그럼 여기네. 여기가 원소가 되려면 요 라인이 걸려야겠죠. 요 라인이 걸리려면 한 바퀴를 몇 등분 해야 돼? 일단 4등분 하면 걸리겠죠. 몇 등분 해야 돼? 그 다음은 8등분 하면 걸리겠죠. 12등분 하면 걸리겠네. 오케이. 얘는 뭐다? 그러면 4의 배수다. 끝. 이 문제는 디귿이 제일 어렵습니다. 됐어요? 지금까지 선생님 설명한 내용을 잘 이해를 했으면 디귿도 그나마 풀 수 있어요. 그나마. 자, 디귿 가볼게요. 디귿. 자, AK라는 것은 아까 이 집합의 원소예요. 원소라는 말은 요거에 우리가 동경을 그었을 때 이 점에 무슨 좌표? Y좌표죠. Y좌표가 11개가 나와야 돼요. 한 바퀴를 몇 등분 해가지고 Y좌표가 11개가 나오도록 해야 돼요. 여기까지 됩니까? 뭐 11은 있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일단 한 바퀴를 11등분 하면 11개 원소가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 의문시가 되는 것이 Y좌표이기 때문에 아니요 선생님이 하다 보면 이렇게 Y좌표가 똑같을 수도 있지 않나요? 여기랑 똑같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원래는 이제
여기다 K에다 수를 집어넣다 보면 집어넣다 보면 값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원소로는 하나밖에 안 써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아니 그렇게 대칭적이 나오면 두 개의 값이지만 원소로는 하나하나 표현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오 그래. 그러면 11을 하면 이렇게 걸려 안 걸려? 안 걸리겠죠. 그러면 걸리는 거 생각하면 되겠네. 걸리는 것은 일단 0은 무조건 있습니다. 요 라인은 무조건 있어요. 그러면 걸리는 것은 위쪽과 아래쪽이 대칭이겠네요. 그럼 위쪽이 몇 개? 5개. 아래쪽이 몇 개? 5개. 그래야 11개가 되지. 그러면 위쪽이 5개라면 5개만 그으면 되겠네. 하나, 둘, 셋, 넷, 오. 5개가 지금 고민이 좀 되네. 왜 고민돼? 이렇게 그을 거냐? 이렇게 그을 거냐? 이렇게 그을 거야? 아니면 이렇게 그을 거야? 왜냐면 어차피 이거 원소 똑같으니까 하나만 쓰고 이것도 하나만 쓸 거 아니야. 그러면 두 종류가 있네 여기서. 지금 동경은 요 간격은 지금 뭐가 똑같냐면 요 각이 똑같습니다. 지금 요거 이해해야 돼? 만나는 것이 이 동경 각이 지금 등분이 된 거야. 그러지? 아하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 현재 이 상황 속에서는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에 이렇게 간 게 6개야. 그럼 몇 개야? 11등분이 된 거죠. 11등분 여기까지 가야겠죠. 22등분이 된 겁니다. 2개 찾았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가 지금 이쪽이 안 걸리고 이렇게 걸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걸리면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가 5개예요. 5개니까 여기가 다 10개, 20개가 되겠다. 그래서 K가 될 수 있는 값은 다해서 세 종류가 있고 53이 나오겠다. 쌤, 뭐야 22 나이게 12이 어떻게? 11은 한 바퀴로 11등분. 대칭성이 없으니까. 홀수니까. 대칭적이 안 떨어지겠지 무조건. 됐나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